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지금 이혼을 진행 중이에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들어보시면 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집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반면 남편은 정말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죠.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박수연이에요. 반가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 6개월 정도 연애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제게 정말 잘해줬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배려심도 깊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금씩 신호가 있었어요. 수연아, 너희 아버지는 어떤 일 하셔? 그냥 작은 사업하셔. 별거 아니야. 아, 그래? 그래도 사업하시면 힘드실 텐데. 처음엔 그냥 관심 있어서 묻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결혼 전부터 저희 집 재정 상황을 계속 알아보고 있었더라고요.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수연아, 너네 집에서 예단 많이 해주시겠네?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 그렇구나.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우리 집 도움을 바라는 뉘앙스였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결혼 후 첫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애를 어디서 찾니?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연아, 고생 많다. 우리 민수가 성격이 좀 까칠하지? 고마워. 항상 이런 식으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사랑해. 당신이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사람은 마음이지. 집안 배경이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도 했고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아, 미안한데 아버지가 좀 급한 일이 생기셨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인데?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혹시 너희 아버지께 잠깐 빌릴 수 있을까?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3천만 원을 빌려주셨죠. 고맙다, 며느라. 꼭 갚을게. 시아버지께서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신경이 쓰였지만 가족인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그 후로는 정말 끝이 없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수연아, 이번엔 시누이 결혼 준비 때문에. 수연아, 할머니 병원비가. 수연아,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국엔 제 친정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였어요. 남편도 처음엔 미안해했죠.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집이 이래서. 괜찮아.
가족인데 뭐. 하지만 점점 당연하다는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너희 집은 여유 있잖아. 좀 도와주면 어때?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미안해하던 분들이 나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친정은 형편이 좋으니까 이해해 주겠지. 수연이는 착해서 우리 사정을 잘 알아줄 거야.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건 친정 부모님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처음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나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연아, 시댁에서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건 좀.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엄마가 시집살이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끝이 없어.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야.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죠. 이제는 빌린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아,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 그런데 지난번에 빌려드린 돈은 언제? 아, 그건 차차 갚을게. 근데 이번엔 정말 급해서. 이런 식이었어요. 갚을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죠. 남편한테 이야기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여보, 좀 참아줘. 우리 가족들이 원래 이래.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너희 집은 여유 있잖아. 뭐가 그렇게 아까워?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희 집이 여유가 있다고 왜 시댁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건지. 결혼 3년 차, 저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친정에서 시댁으로 간 돈만 이미 2억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갚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하셨죠. 수연아, 이번엔 좀 큰 돈이 필요해.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엔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 너희 아버지한테 말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저희도 집 살 돈 모으고 있어서.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확 바뀌더라고요. 얘가 진짜 시집 와서 시댁 식구들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 집에서 뭘 얼마나 해줬다고 이렇게 나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예뻐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돈 때문이었던 거죠. 결국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하셨는데? 시댁 식구 챙기는 거 당연한 거라고. 우리 집에서 뭘 해줬다고 이러냐고. 그런데 남편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말씀 틀린 거 아닌 것 같아. 너 외동이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좀 도와주면 어때? 여유 있으신데 자식 일 좀 도와주시면 좋잖아. 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결국 우리 집 일이 네 일 아니야? 뭐라고? 이미 2억을 넘게 도와드렸어. 그래도 너희 집은 여유 있잖아. 우리한테는 큰돈이어도 너희 집한테는 별거 아니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결국엔 저를 ATM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 갑자기 왜 그래? 어제 일 때문에? 어제 일뿐만이 아니야.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
남편은 처음에 당황하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이혼해. 하지만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 정말 끝까지 돈 얘기였어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신우이를 만났는데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미안해요. 사실 우리가 언니 몰래 언니 친정에서 돈도 빌렸어. 뭐라고? 오빠가 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나 몰래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더 빌렸다고? 집에 가서 아버지께 확인해 봤더니 정말이었어요. 수연아, 아빠도 고민스러웠지만 너에게 말 못했다. 너희 시댁에서 너무 급하다고 해서. 아빠, 왜 그런 중요한 걸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리고 가족인데 뭐. 시댁에서는 제 몰래 친정에 더 손을 벌렸던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너희 시댁에서 자꾸 급하다고 하니까 또 수연이 네가 더 힘들어질까 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시더라고요. 너 하나 시집 보내면서 잘 살길 바랬는데.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부모님이 저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계셨던 거죠.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시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혼? 네가 그렇게 이혼 얘기를 쉽게 꺼내다니 실망이구나. 시댁 섬길 줄 모르는 너 같은 애.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네가 막 나가는구나. 그래도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떡하겠니? 그대로 짐 싸서 나가렴. 무슨 말씀이세요? 제대로 재산분할 청구할 겁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빌린 돈 모두 돌려주시고요. 돌려달라고? 우리가 언제 갚겠다고 했어? 그냥 도와달라고 했지. 정말 뻔뻔했어요. 그동안 빌린다, 갚겠다고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네가 아직 인생 잘 몰라서 그래. 너 이혼하고 이렇게 나가면 사는 거 호락호락할 것 같니? 네 아버지가 계속 우리 도와준 것도 다 그래서라는 거 왜 몰라? 이대로 헤어지면 여자만 손해야. 잘 생각하고 판단해. 남편은 더 가관이었죠. 수연아, 네가 원한 이혼이야. 우리 중 그 누구도 너한테 이혼 얘기 꺼낸 사람 없었어. 결혼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나는 뭐가 돼? 내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죠. 돌려줘야 하는 부분은 나 몰라라 하고 도리어 자기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 태도라니요.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제야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다행히 그동안 시댁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들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수연아, 이번 달 돈 좀 부탁해. 급해서 그래. 어머니, 이번엔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0만 원 정도?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이런 대화들이 수십 건이나 있었어요. 갚겠다고 약속한 메시지들도 다 캡처해뒀죠. 그리고 신우이가 술 취해서 한 말도 녹음해뒀어요. 언니, 우리가 정말 나빴어요. 처음부터 언니 집 돈만 노렸어.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심지어 오빠한테까지 언니 속고 있는 거라고요. 제 가족이지만 저도 너무 힘드네요. 미안해요, 언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요. 시댁에서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결혼 이후 경마장에 드나들며 돈을 탕진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제 친정 돈으로 도박빚을 갚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친정에서 시아버지 도박빚을 갚아주고 있던 꼴이었죠. 이혼도 쉽지 않더군요.
저는 억울했지만 세상도 제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이혼 먼저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아쉬울 거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끝까지 뻔뻔했죠. 하지만 저는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돈을 다시 돌려드려야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전 남편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회사 동료와 우연히 만나게 된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수연 씨, 전 남편 요즘 회사에서 좀 이상해요. 제가 같은 팀이잖아요. 아직까진 심증이긴 한데 아무래도 무슨 일인데요? 말해봐요.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횡령을요? 계속 미심쩍어서 자세히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사정 잘 알죠? 시댁에 친정아버지 돈 물리고 그냥 이혼한 거요. 그 사람들 사람도 아니에요. 저 먼저 돈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증거 모아지면 회사에 말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영 씨는 머뭇거렸지만 곧 제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남편은 아버지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저의 친정돈으로 남편의 횡령을 은폐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버지의 도박 사실을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었고 아버지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부족해 저희 친정에 계속 불편한 요구를 했던 거고요. 결국 지영 씨는 횡령에 대한 사실을 알아냈고 저에게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언니한테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줘요. 언니 일 마무리되면 바로 회사에 알릴 겁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왜 갑자기 불러냈어? 전 남편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당신, 이게 뭔지 알아?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게 뭐야? 당신이 회사에서 횡령한 공금 내역이야. 정확히는 2억 8천만 원이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다 알아냈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언제? 어머니, 잠깐만요.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서 빚더미에 올랐다는 것도, 그래서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려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 집 돈이 더 필요했던 거고.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상황 파악을 하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너 뭘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해. 단, 조건이 있어.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받아간 돈 전액을 3개월 안에 갚아. 2억 3천만 원. 이자 포함해서 3억이야. 둘째로는 우리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해. 그동안 속여서 죄송했다고. 셋째, 앞으로 우리 가족과는 일체 연락하지 마.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말하며 세 번째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당신 회사와 검찰청으로 가게 될 거야. 횡령은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감옥 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길게 말하지 않을게. 시댁 가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횡령이 발각되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수연아, 제발.
지난 3년간 난 당신한테 제발이라는 말을 수없이 했어. 이제 당신 차례야. 일주일 후 남편이 직접 저희 부모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도박비 때문에 수연이와 장인 장모님께 몹쓸 짓을 했습니다. 2주 후 시댁에서 첫 번째 변제금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살고 있는 집 보증금과 적금, 보험까지 모두 해지해서 갚은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나머지 1억 5천만 원도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도 집을 팔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은 소중했는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건 여전히 죄송했지만 돈이라도 돌려받아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국 한 푼도 못 받을 뻔했던 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받았으니까요. 전혀 돌려줄 마음이 없더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해결된 거니?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어요. 엄마,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급소가 있어. 그 급소를 찾으면 되는 거야. 무엇보다 만족스러웠던 건 부모님이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지셨다는 겁니다. 수연아, 정말 속이 시원하다. 그동안 많이 속상했는데. 그 이후 저는 부모님과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동안 속상했을 마음도 풀어주고 저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다 돌려받은 후 저는 지체 없이 지영 씨에게 연락했어요. 지영 씨 덕분에 모두 해결되었어요. 언니, 잘 되었네요. 이제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지영 씨는 곧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미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변제할 능력도 없고 결국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뉘우치길 바랄 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